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연준이 던진 충격이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8% 폭락을 했는데요. 이유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비트코인도 동반 폭락했습니다. 계속 하락하나라는 주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무슨 말 할지 뻔히 예상되시죠? 피바다 is back. 오랜만에 피바다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근에 거의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완전 피바다처럼 펼쳐지는군요. 정말 아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살펴봅니다. 정말 이 피바다가, 찾아왔는데, 지금 보시면요, 전체,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피바다고, 그리고 작은 주식도 다 피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장이 얼어붙었던 것은 연준 의장, 오늘 그 연준의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던져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전체 빅테크 중심으로 좀, M7 중심으로 보면요. 마소 3.76 빠졌어요. 마소가 3.76이나 빠진다?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애플이 2.14 빠졌습니다. 자, 애플도 2.13 많이 빠진 거죠. 엔비디아 1.14. 그나마 오늘 제일 나아요. 왜냐면 어제도 많이 빠지고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자, 그 다음 아마존도 4.60. 아마존도 이렇게 빠지는군요. 보통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빠지는 정도인데 이렇게 빠집니다. 구글도 3.59 빠졌고요. 메타도 3.59. 구글 메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무려 8.28%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자, 테슬라는 오늘 남들보다 2배 이상 빠졌는데, 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공매도들도 다들, 거의 소위 말해서 사망 직전까지 가 있는 이 공매도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에 기회다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더 빠진 건데, 자, 지금 여러분 작은 주식도 그렇고 큰 주식도 그렇고 오늘 3%, 2%, 4%, 5%, 6%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빨간색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주가가 전부 다 피바다가 나타난 이유는요. 연준 의장이 오늘 너무 매파적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연준 멤버들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시종일관 조금 강한 어조들이 홀로 나왔거든요. 내용들이. 그리고 비트코인까지도요. 아예 블러드베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피바다를 그냥 만들어 본 상황이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가 매크로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연준 의장이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연준 발표 내용들 하나씩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지점만 살펴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오늘 2부 때 조금 더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연준이요, by quarter point를 컷했습니다. 자, 쿼터 포인트면 4분의 1이니까 0.25%죠. 자, 그래서 오늘 0.25%포인트를 인하하니까 자, 도합 얼마가 되냐? 4.25에서 4.5가 되었습니다. 상단은 4.5, 하단은 4.25가 됐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5.5였던 게 이번까지 내려서 도합 1%를 내린 거죠. 자, 굉장한 빠른 속도로 아주 퍼포먼스를 보여준 겁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이제 4.25, 4.5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발표가 있고, 이 처음에 이 초반 분위기는요, 주가가 막 상승했었어요. 전체가 다. 지금 우리가 오늘 피바다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테슬라며, 비트코인이며, 빅테크며, 모든 주식들이 오늘 굉장한 퍼포먼스.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 $500를 돌파하나라는 기대가 나올 정도로 굉장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서 나오는 발언이 하나하나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자, 일단 핑크빛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Today was a closer call, but we decided was the right call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멤버들끼리 이번에 금리를 내릴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얘기를 또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클로저 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막상막하였다라는 거야. 안 내려도 되는. 그러니까 안 내려고 이번에 그냥 스킵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the right call을 했다. 그러니까 뭐 오늘까지는 내려도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그 최종 결론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빠듯하게 그렇게 이제 그 토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다음번에는 안 내려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빠듯했는데 이 말은 결국 1월 달이나 그 다음 내년도쯤에 뭔가 이거 금리 인하에 좀 인색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물가 자체가요. 오늘 그 디테일한 걸 언급했는데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2부 때 좀 들여다볼 텐데 그 인플레 자체가 이 내려가고는 있긴 한데 최근에 막판에 뭔가 다시 좀 스티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치가 내년도에 원래 예상한 것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하가 조금은 이렇게 빠듯했다라는 거고,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사실 오늘 주식시장에 완전 피바다를 만든 이유가 바로 마지막 파란색으로 하는 겁니다. 연준이 오늘 뭘 암시했냐면요. 금리를 내년쯤에 25년도쯤에 2번 정도 좀만 내릴 것 같다라는 암시를 한 거예요. 2번. 원래 여러분 내년도에 한 3번, 최소 3번에서 5번까지도 예상돼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줄어들었어요. 시장은 한 3번 정도로 상정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요, 2번 정도밖에 안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 해석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닷 플랫이었거든. 점도표요. 그 점도표를 보니까 이 지금 연준 멤버들이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훨씬 더 줄어드는 거야. 인색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점도표를 좀 보면서 또 우리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번에 나온 점도표거든요. 자, 이 다 플러스를 보니까 이게 이제 매번마다 바뀝니다. 지난번 발표할 때랑 또 이번 발표할 때랑 바뀌고 있는데, 자, 이번에 보니까요. 확실히 연준 멤버들이 내년도를 향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변했어요. 자, 일단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별표 친 부분 보면요. 자, 점도표 중에 점이 가장 많은 지점이 어디냐면요. 바로 3.75, 거의 4%대에 가까이 있죠. 그 3.75, 뭐 4%, 그럼 그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건 대략적으로 한 3.75라고 보면 되겠죠. 그 3.75에서 한 4% 정도, 이 레인지를 두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예요? 이번에 4.5까지 내려왔죠. 4.25에서 4.5까지 내렸으니까. 자, 이게 내년도에 대해서 그러면 한 2번밖에 안 내리는 거죠. 2번 내리면, 내년도가 3.75에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시장이 예상하기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3번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뭐 상반기 1번, 하반기 2번. 이렇게 뭐 2번 정도, 3번 정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2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금리가 지금 현재 내릴 때가 아니라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라면 좀 더 확실하게 뭔가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가 잡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멤버들은 내년에는 조금 슬로우 다운 하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늦춰졌어요. 그 내년에 물가에 대한 미디언도 대략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2.2, 2.3까지도 2%까지도 내려간다고 봤거든요. 근데 좀 더 올라왔어요. 내년도 평균 마지막 물가가 아마 2.5를 찍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026년도쯤 가야 이제 확실하게 물가가 좀 더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바로 충격을 준 거죠. 내년도에 금리 인하 2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부터 움직이냐면요. 10년물 금리가 4.5를 돌파해버립니다. 자, 4.5는 정말 위험한 숫자거든요. 안 좋아요. 이건요, 그냥 이 고속 성장주들에게는 쥐약과도 같은 거예요. 안 좋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10년물 금리가, 이, 소위 30년 그 주택담보대출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도 영향을 미치죠. 똑같이 연동하거든요. 주식 투자에도 똑같이 영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돼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자, 그런 지점을 봤을 때 오늘,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건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들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왔다, 공격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이 무너진, 주된 배경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거의 철퇴를 가듯이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디지털 금이다 이런 조금 파지티브한 얘기가 좀 나와서 주가에도 상승 흐름을 전체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근데 이번에는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갑자기 또 정색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제롬 파월은요. 연준은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유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꿀 그 어떤 그것도 없다, 계획도 없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 즉 이 연준은 no desire to be involved in any government effort, stockpile a large amount of Bitcoin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쌓아두고 전략적으로 비축해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관심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no desir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준이 뭐 개입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움직이고 하고 이런 부분에선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라고 잘라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자 비트코인도 그냥 폭락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뭐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We're not looking for a law change at the Fed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연준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이 연준이 이걸 보유한다? 이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의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That's the kind of things for Congress to consid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가 할 지점이거든요. 근데 연준이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그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연준 멤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자, 연준 멤버들은 skeptical 하다는 거죠. skeptical of securities like Bitcoin as they've also backed away from their own efforts to create a fully digital dolla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그 전에 디지털 달러를 어떻게 하자 이랬는데 자, 그거는 다 없는 것으로 그냥 다들 이제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디지털 달러에 부정적이었던 것처럼 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다들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달러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것으로 가져간다?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적으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오늘 또 폭락했는데 연준 멤버들이 굉장히 회의적이란 말은요. 앞으로 의회에서 현재 전략 비축 자산으로 의회에서 법적으로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연준 멤버들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연준 멤버들에게 이거 어떡하냐 할 때 연준 멤버들이 좋게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발언들, 갑자기 식어버린 차가운 발언들 때문에 비트코인도 오늘 지금 10만 달러가 붕괴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테슬라 목표 주가 가장 최고치가 등장했습니다. 역대급 테슬라 목표 주가가 얼마가 나왔느냐? 560달러까지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높은 게 515불이었죠. 그게 바로 우리 데나이즈와 함께 그리고 최근에 또 이 한 사람이 어저께 제가 이제 살펴드렸죠. 거기서도 이제 515를 이제 제시했었는데, 자, 오늘 그걸 가뿐하게 뛰어넘는 560달러, 무려 560불을 제시한 겁니다. 자, 또 이런 얘기하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5,000달러가고 3,000달러 가는데 무슨 목표 주가 560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좀 그런 분들은 공부가 더 필요한 분들입니다. 자, 이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타겟을 나타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전망해요. 왜냐면은 워낙 변수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언제 파업할지, 폭발할지, 그리고 또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매크로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목표 주가라는 게 변동이 막 빨리 바뀌기 때문에 지금 1년치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자, 이번에 560이라는 숫자는요, 이 CFRA 애널리스트 게렛 넬슨이거든요. 자, 이 게렛 넬슨 아래쪽에 이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재미난 건 뭐냐면요. 기존에 450달러에서 위에 빨간색으로 나오지만 450달러에서 560을 올린 거예요. 110달러를 더 끌어올린 거죠. 근데 엄청 재미있는 게 이 450달러로 끌어올린 것도요. 9일 전에 올린 거예요. 9일 전에, 대략 한 열흘 전에 테슬라 목표 주가로 450으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올려놓고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최근에 480까지, 오늘도 480 이상 찍고 내려온 거잖아요. 이 연준 발표 때문에 뭐 충격을 받아 내려왔지만.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480 찍고 나오는데 450 올린 것도 뭔가, 민망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만간에 또 올릴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CFRA가 이 게런 넬슨은요, 450에 열흘 전에 올려놓고 다시 여기서 110달러 더 올려가지고 난 110 더! 이렇게 마치 베팅하듯이 560을 올려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560까지. 자, 근데 이게 뭐 불리시하게 봤을 때에 대나이브도 내년에 뭐 600달러도 찍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뭐 그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게런 넬슨은요. 한때 그 테슬라에 대해서 셀 사이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팔아라. 막 이런 경우 허다했습니다. 그런 얘기가요. 근데 이제 보니까 완전 분위기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게런 넬슨도 이제 560까지 그리고 바이 레이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고객들에게 계속 사모으라는 거죠. 그냥 바이 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열흘 만에 또다시 올린 이유가 뭘까? 열흘 만에 올린 이유를 보니까요. 100달러 이상, 110달러 이상 더 올린 이유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소심합니다. 이유를 보세요. 자, 보시면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겠습니다. 일단 2026년도에 PER을 140배 정도로 받습니다. 140배로 받고, 그리고 EPS를요, 2025년도에 3.0달러에서 3.10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올린 거예요. 3.1로요. 그러니까 뭐 1센트도 올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026년도죠. 내후년에는 3.75에서 4불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가 더 불리시해 보이는 거죠. 거의 1달러 이상 뛰어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리시하게 많이 올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5, 26년이 굉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수정해서 올린 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revenue가 더 올라갈 것 같다. High revenue related to high margin regulatory credit이라고 합니다. 자, 재밌죠? 매출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전에 다 이 사람이 얘기했을 텐데, 자, 이번에는요, 오히려 regulatory credit에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소 배출권 있죠? 탄소 배출권을 이 마진율이 좋잖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그냥 서류 하나 가지고 파니까 그냥 다 돈이잖아요. 그 내가 저쪽하고 딜만 해가지고 더 높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높은데 이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굉장할 거라는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The expected cancellation of the federal EV tax credi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federal EV tax credit이죠. 그 연방 정부의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크레딧이 캔슬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당장 그거부터 빼겠다, 취소하겠다 얘기했거든요. 자, 만약에 그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게 테슬라에게는 미미하게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정작 소위 위기를 겪는 건요. 기존 내연기관차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내연차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혜택은 테슬라가 보고 이것을 결국은 충격을 받는 거는 내연차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연차들은 어차피 전기차가 돈이 안 되고 본인들이 못 버는데 여기 탄소 배출권까지 소위 말해서 이 크레딧까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팔 때 더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지금 현재 이 내연차들 여기서는요, 전기차보다는 더 안 팔릴 거니까 마진도 안 나오고, 당연히 이제 내연차 중심으로 더 팔겠죠. 그럼 내연차를 더 팔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이 법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탄소 배출권을 필요하겠죠. 왜냐면 내연차를 더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에게 더 요청하겠죠. 야, 우리 조금 더 줘라. 니네 전기차만 팔면 되니까 더 달라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 거래로, 소위 말해서 뭐 종이 쪼가리 해가지고 거래해서 돈을 버는 거죠. 이거는 일 안 해도 버는 돈입니다. 그냥 이거는 테슬라가 그동안 전기차로서의 혁신을 했기 때문에 그저 받는 그냥 혜택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지 못하는 내연차들이죠.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팔아야 되는 회사들이 당연히 테슬라에게 지불할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테슬라가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에서 3.1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려놨죠. 560, 450에서 560까지 뛰어 올려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탄소 배출권만 가지고 450달러에서 560까지 올리는 건요, 이 사람 조금 무리수를 둔 거죠. 이건 뭐예요? 사실 이 사람도 몰라요. 제가 볼 때. 게렌 넬슨도요. 저보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왜냐면 주가가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460, 450 올려놨는데 주가가 지금 480을 찍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너 뭐냐? 지금 우리에게는 450달러 해놓고 주가 지금 더 올라가잖아. 조만간 500달러 뚫겠다. 야,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어떤 고객들로부터 불평을 듣기 전에 미리 올려놔야겠죠. 그래서 560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탄소 배출권만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건요,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보면서 이제 올려놨는데 본인은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테슬라가 지금 강력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자율주행 소식인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또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중요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프 루스라는 사람이 FSD 버전 13.2.1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최신 버전이죠.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와우!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와우! 여러분, 정말 FSD를 타보면요, 자율주행을 시켜보면 이 말이 그대로 납니다. 와우 합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흥분돼요. 운전이 너무 편해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막 급하게 가야 되고 빠르게 막 성질이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 게 아니면요, 여유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거나 할 때는요, 정말 이 테슬라 FSD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은요, 뭐라고 합니까? 위에 빨간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It felt like I was controlling the car with my mind 들어갑니다. 야, 이거 완전 자율주행 써보니까 내 생각으로 마치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운전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뉴럴링크나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내가 핸들에 손도 안 대고 있는데 내가 생각으로 left turn, right turn, straight, 그냥 계속 가. 이제는 좀 그린라이트니까 지나가고 빨간불이니까 멈춰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는 대로 그대로 자동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는 완전 내 그냥 생각으로 운전하는 컨트롤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미래에 있는 마치 그 자동차 같죠.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It did everything I wanted to do the way I wanted to do라고 합니다. 야, 이거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와우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 FSD를 테스트를 안 해봤잖아요. 안 타보잖아요. 근데 정말 재미나요. 정말 너무 재밌어서 집에서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근데 이게 실제 도로주행을 나 대신에 다 해줘요. 끝난 거라니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알아보세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Other than I think I'm done with human driving이라고 합니다. 야, 이건 내가 뭐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어떻게 내가 표현해야 될까? 정말 사람처럼 운전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은 옛날에 그 버전 12.5 이것도 정말 좋거든요. 근데 80, 90% 정도 운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FSD 커버를 했고, 그런 다음에 그 버전 11 때는 한 30% 정도가 FSD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올라오는 거죠. 타보면은 정말 맡길 만하고. 근데 이 발전을 보니까 버전 11에서 버전 12 왔을 때 확실하게 많이 점프했다는 거 보입니다.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 발전하고 있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번에 13.2.1 버전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뭐 버벅거리는 것도 지금 많이 줄었다는 거죠. The reduce the latency, 그리고 improve the performance by more human-like acceleration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면 앞에 이제 차량 거리 때문에 속도를 더 밟을 때가 있고 또 느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절도 우리가 하는 거 이상으로 이상 하는 운전 이상으로도 더 향상된 모습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잘해요. 앞에 차 거리가 있으면요. 때론 우리가 노안이 오거나 눈이 침침할 때가 있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즉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조금 이 어떤 거리감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 자율주행은요. FSD는 그 거리를 정확하게 지어줘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자율주행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알려지고 경험해보면요, 이것에 맛들이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마약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건요, 그냥 마약 수준에 못 끊어요, 여러분. 이 맛있는 건요. 담배 피는 분들은요, 담배 못 끊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요, 중독이에요. 이 FSD는 그냥 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erges, turns and accepts as perfect every time, and humans are not perfect라고 하죠. 지금 길이 합쳐질 때에 이 도로가 합쳐질 때 이제 자연스럽게 뒷차, 옆차랑 간격을 조율해가지고 딱 합류하는 걸 할지, 턴하는 걸 할지, 거의 뭐, 모든 것이 퍼펙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퍼펙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퍼펙트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래쪽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Try the latest Tesla self-driving software. It will blow your mind 들어갑니다. 자, 근데 Hey Jeff, 네가 더 최신 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잖아? 그러면 너 더 놀랄 거라는 거죠. It will blow your mind. 너 깜짝 놀랄 거라는 거죠. 너 깜짝 놀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볼 때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6배씩 향상되잖아요. 대여섯 배씩 향상되니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어저께는 제가 이 미국에서 이제 그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앰뷸런스가 지금 그 화면에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차로 잡혀요. 그냥 반짝반짝하고 소리만 시끄럽게 오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그거 이제 앞으로는 이 사운드까지 집어넣어서 알려줄 거라 그러죠. 다음 버전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앰뷸런스가 오더라도 옆으로 피해주고 또 멈출 수 있는 그거가 다 커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최신 거를 운전하면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너 깜짝 놀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넘치는 거죠. 테슬라 주가 어떤 사람이 695면 좋겠다 그랬는데, 조만간에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미래에 곧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 700달러, 800달러, 1000달러도 돌파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 자율주행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오늘 이번에 조정 나왔는데 너무 땡큐죠. 그동안 조정 기다린 사람들. 근데 조정이 왔는데 잘 못 사요. 왜냐? 이거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거 하루에 그칠 거 안 그칠 것 같은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뭐 이미 제 구독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적립식 하듯이 그냥 뭐 매주 꾸준하게 돈 생기면 한 주씩 사모아가 그렇게 사모으다 보면 어느새 100주가 돼 있고 200주가 1000주가 돼 있고 10,000주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사모으다 보면요. 재밌어요. 여러분, 신발 사는 것보다, 옷 사는 것보다, 구두 사는 것보다, 뭐 자동차 사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테슬라 주식을 사모으면요. 나중에 정말 자산이 미친 듯이 불어나거든요. 이 주가가 점프를 할 때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의 말을 좀 기억하시면서 나는 한 주라도 더 모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내연기관차들이 너도 나도 지금 위기의식 속에서 이제 서로 합병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혼다와 닛산입니다. 닛산과 혼다. 오늘 닛산과 혼다가요.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자, 서로 악수하면서 보이죠? 막 사진 촬영하고 그러는데 이 둘이 이 start negotiations on possible merg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둘이 합병할 수도 있다. 합병 얘기가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 논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혼다와 닛산이 왜 합병할까요? 자, 얼마 전에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 알 겁니다. 닛산의 대표 그 안에 이 CFO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1년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길어야 1년 6개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파산할 수 있다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위기가 이 어마어마하게 번져 있는 것이 닛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속에서 그냥 파산해버리면 직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또 그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다랑 같이 협력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합병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혼다, 닛산이 합병 얘기를 한다? 자, 이건요. 그냥 숨통은 지금 이 트이게 해주겠죠. 닛산 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 서로가 뭔가 뛰어나거나 한쪽이 뛰어나면 모르겠는데 둘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혼다도 요즘 많이 이제 미국에서 집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혼다는 아예 현대에 완전 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혼다 같은 경우는 미국 지분율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옛날에 혼다가 도요타 다음이었어요. 꽤 괜찮았어요. 미국 차 다음에 그 다음에 도요타, 혼다 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현대한테 밀려가지고요. 엄청 혼나고 있어요. 혼다가. 그래서 이름도 혼다가 뭡니까? 혼다 엄청 혼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렇게 둘 다가 사실 지금 그렇게 이 힘을 못 쓰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전기차에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둘이 합병해봐야 여러분 1+1이 2가 돼야 되는데 1+1이 2가 아니에요. 혹은 3가 아니에요. 시너지가 안 나요. 1+1이 1.5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1+1이 오히려 0.5, 0.5로 줄 수도 있어요. 왜냐? 둘이 뻔한 똑같은 건데 합쳐져 봐야 사람만 줄이고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연차들이 일본 차들 중심으로 벌써 이렇게 합종 연행하고 있죠. 근데 지금 독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독일 차들이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 전기차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혼다나 닛산이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변화하자면 안 되는데 일본이 그게 디지털로 변화가 너무 느리잖아요.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일본 문화적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부 영상 이쯤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교수였습니다.